비올은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71억보다 81.5% 늘어난 129억을 올리면서 상반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100억을 넘어섰잖아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169.4% 증가한 44억이었어요. 아무래도 상반기 호실적의 이유가 북미 쪽 장비 매출의 증가와 그에 따른 소모품 매출 비중이 증가해서일까요? 네, 전체적으로는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요.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 작년에 주로 현지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학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동을 많이 했었었죠.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미국 쪽의 주요 닥터분들과 학회나 이런 활동에 대한 그동안의 결과가 지금 보이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쪽도 매출은 증가는 했지만 매출 비중은 오히려 조금 더 내려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중국 시후안 그룹이랑 180억 규모의 실퍼맥스 현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중국 미용시술 시장으로 진출을 알린 것 같아요. 연내 CFDA 통과가 완료되어 성수기인 4분기 제품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레포트를 봤어요. CFDA는 예정대로 진행 중인 건가요? 저희가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금년도 말 정도를 목표를 하고는 있었어요. 워낙에 중국 지역은 인증이 굉장히 까다로워 인증이 가장 좀 어려운 국가잖아요. 저희가 볼 때 빠르면 금년도 말은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혹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늦어진다면 내년도 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지역이 코로나로 봉쇄된 상황이 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그쪽 현지에 가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면 그런 부분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온라인상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빠르게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했던 부분에서 약간 조금 딜레이가 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생각하는 대로는 진행 중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기존 제품 스칼렛의 멕시코 진출과 동시에 현지 유통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브라질 시장으로 이어지는 남미 시장 개척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는 것 같아요. 스칼렛 제품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멕시코는 남미라기보다는 중미 시장입니다. 미국 쪽에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같이 연계가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멕시코 쪽의 스칼렛 인증이 작년에 되었는데 멕시코 쪽에서 원래 계속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칼렛 인증되자마자 계속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활동을 해도 멕시코 쪽에서 와서 같이 참석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브라질 쪽이죠. 전반적으로 중저가 시장이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브라질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 지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브라질 외의 다른 국가에 대해 인증이 까다로운 지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목표하고 있는 거는 내년도 하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브라질 쪽도 저희 제품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 니들은 일회용 소모품으로 누적 장비 증가가 곧 소모품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걸 알고 있어요. 소모품 마진의 경우에 기존 장비 매출보다 마진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소모품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장비랑 비교했을 때 어라운드 어느 정도 영업이익 차이가 나는 건가요? 영업이익으로만 보면 사실 장비 자체도 저희는 원가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낮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변동비성, 판관비나 이런 비용들은 대부분 고정비적인 성격이 커요. 그래서 장비가 판매가 되더라도 저희는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거기에 비한다면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비보다는 아무래도 한 2배 정도의 영업이익이 커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실퍼맥스가 해외에서 작년도 정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장비는 신제품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장비가 좀 더 증가를 해야 될 걸로 보여요. 물론 소모품 비중이 한 50%까지 늘어나는 것을 지금 목표로는 잡고 있어요.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도 소모품 활용도가 높아진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품 사용도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한 영업이익의 효과는 현재의 수준보다 훨씬 높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핵심 제품이 스칼렛이랑 실펌이랑 실퍼맥스가 있잖아요. 실펌은 아시아 중동 그리고 실퍼맥스는 미국이나 유럽 중심으로 판매가 되면서 수출 성장세에 기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퍼맥스는 동사의 장비 중에 ASP가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실퍼맥스는 스칼렛과 실펌과 비교했을 때 ASP는 평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평균 가격이라고 하면 지역마다 국가마다 금액 차이가 다 다릅니다. 그렇게 비교하기는 애매한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부분이랑 차이가 있는 건 기존이 실펌이 아시아 중동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미주 쪽 같은 경우에는 실펌X랑 최초 장비였던 스칼렛 장비 이렇게 동시에 많이 나가고 있어요.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칼렛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더 일찍 진출을 해 있었기 때문에 소모품에 대한 주문량은 굉장히 좀 더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아시아 같은 지역에서도 역시 실펌X 스칼렛 실펌 세 가지 장비가 전부 다 같이 고르게 나가고 있는데요. 아시아 같은 지역은 특히 일본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실펌X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고 아시아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가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매출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펌X가 판매 금액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실펌X 비중이 좀 더 높죠. 실펌X 쪽은 그래서 마진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나온 지 오래된 스칼렛 장비보다는 최근에 출시된 실펌X가 좀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300 마이크로미터 타겟 치료가 가능한 게 실펌X라고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이게 300 마이크로미터 타겟 치료가 가능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는 건가요? 실펌X의 장점인데요. 저희가 300 마이크로미터이라고 해서 0.3mm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희는 기저막 부분을 타깃으로 직접 타깃을 하고 있어요. 건강해야 될 기저막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기존의 그런 콜라겐 타입 3라든가 피부의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재생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부분으로 300 마이크로미터를 직접 타겟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 거죠. 그러면서 피부에 대한 재생 효과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기존의 논문들이나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현을 했던 거였고요. 기본 원리는 거의 다 대부분 동일한데 얕은 위치를 시술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피부 위로 올라오게 되면 아무래도 피부에 화상을 입거나 이런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구현이 어려웠던 부분이었는데 좀 정교하고 정밀한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북미 쪽의 안정적인 성장을 초반에 말씀해 주셨는데 본격적인 컨퍼런스랑 키 닥터양 마케팅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지 키 닥터나 콜 등의 반응은 좀 어떤 편인가요? 저희가 아무래도 의료 장비다 보니까 마케팅을 닥터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반응은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미국의 특히 유명한 셀럽 의사들한테도 지금 반응이 좋아서 굉장히 저희가 그 부분을 마케팅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오히려 더 연구를 많이 하셨고 그분들의 직접적인 말씀에 따르면 최근에 미국 쪽에서 셀카나 클로즈업 이런 화상회의가 중요해지면서 기존의 단일 장비들로 시술했던 턱살 리프팅이라든가 이런 쪽을 넘어서서 결합 기술로 가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복합 치료법이 요구가 되는데 저희 장비 실펌X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에너지가 부드럽게 들어가고 굉장히 적당한 에너지로 그래도 부작용의 위험이 적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라는 평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 열렸던 미국 글로벌 심포지엄을 했었거든요. 실펌X 글로벌 심포지엄을 한국에서 개최를 했어요. 여기에도 지금 피부 레이저의 아버지로 불리는 빅터 로스 박사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다이애나 던컨 박사라든지 유명한 닥터들과 10명 이상의 닥터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직접 한국까지 방문을 할 정도로 저희 쪽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피부 미용업계 같은 경우에 상저하고의 매출 경향을 가진 걸로 알고 있어요. 상반기에 이미 높은 실적을 달성을 한 비율은 그래서 하반기에 좀 더 기대가 되는데요. 비율 같은 경우에도 상저하고의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산업군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4분기가 가장 높은 투자가 일어나는 쪽이라서 4분기 매출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2분기가 가장 높고 그리고 3분기, 1분기 순으로 그렇게 똑같습니다. 미국 쪽 반응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유럽 쪽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유럽 쪽 분위기나 반응은 어떤 편인가요? 유럽에서는 사실 저희가 그동안은 작년까지는 그렇게 큰 매출을 일으킨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의 활동들로 마케팅적으로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는 자료들도 많이 얻었고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전파가 되면서 금년도에는 유럽 쪽에 신규 수주 지역들에서 수주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도 저희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접 현지에서 활동도 하고 온라인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 대체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 반응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편입니다. 시후안 그룹은 중국 의약품 업계 3위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사의 중장기적인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수출 가시화에 따른 추가적인 실적 성장이나 기업 가치가 최근의 재평가가 기대가 된다고 시장에서 예측을 하는데요. 중국의 본격적인 매출 반영은 아무래도 2023년 상반기 2분기나 3분기 정도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고 계시고요. 기존의 스칼렛 제품은 중국의 인증이 있기 때문에 이미 진출을 하고 있어요. 시우한 제약 그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거기서 컨택이 된 부분이에요. 그쪽도 이쪽 산업에 관심이 많고 사실 중국에서 지금 피부 미용에 관련된 산업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잠재력이 굉장히 커요. 이쪽에서 좀 빠른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주고 있어서 예상하시는 대로 내년도 상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처음 계약한 물량 발표한 숫자에는 장비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소모품 매출은 그 이후에 별도로 기대를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북미 쪽 매출 증가도 있고 여러 지역에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올해 또 한 번의 매출 성장을 달성을 할 거라고 시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건가요? 사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저희가 다루고 있었던 마이크로니들 RF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직 해외에서 그렇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었던 그런 장비군입니다. 작년도 하반기부터 사실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규 시장으로 알려지면서 장비들이 인기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앞으로도 계속 매출은 현재보다는 더 높은 최고 수준의 실적을 계속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작년도보다는 적어도 한 50%가량의 성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성장만 해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장단기적인 모멘텀들이 조금 있을까요? 저희 회사의 장비군이 그동안 마이크로니들 RF에 대한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칼렛, 실펌X라는 장비만을 저희는 주력으로 하고 있었어요. 향후에 마이크로니들 RF가 아닌 다른 군위 장비들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한 2019년도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연구개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왔고요. 그러면서 아마 내년도에는 기존에 저희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장비군들이 많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또 마케팅적인 투자를 작년도부터 계속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경영을 바탕으로 마케팅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투자 비율을 굉장히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마케팅 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굉장히 더 큰 붐이 일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같이 동반이 되면 더 큰 수준의 성장을 이어나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매출 비중이 높으면 지금 강달러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쪽에서도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네요. 저희는 굉장히 많이 긍정적인 쪽이죠. 왜냐하면 저희의 장비의 원가나 고정비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원가가 투입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런 원자재라든가 최근의 대란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미 안정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외화 지출도 없어요. 전액 거의 대부분이 달러로 매출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달러가 오를수록 매출이 더 증가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곧바로 이익으로 다 들어오는 부분이고 저희는 환손실을 볼 위험이 전혀 없거든요.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